네, 그럼 바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1주차 디텍션 및 세그멘테이션 발표를 맡게 된 최승환입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세그멘테이션과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란 이미지에서 픽셀 단위로 각 픽셀이 어떤 물체를 나타내는지 구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양이 이미지에서 배경에 해당하는 하늘, 나무, 잔디, 그리고 잔디 위에 고양이가 뛰어다니는 것을 픽셀 정보로 알 수 있습니다.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는 픽셀의 카테고리만 분류합니다. 송아지, 송아지가 두 마리 있는데 암소가 하나의 픽셀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을 사용합니다. 사진을 윈도우 사이즈에 맞춰 나눈 다음 윈도우로 잘린 이미지를 입력값으로 모델을 통과해서 결과를 얻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지에서 작은 영역을 자른 다음 자른 부분을 모델에 넣어 그 픽셀 값을 통해 분류를 진행하게 됩니다.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에는 두 가지 단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의 경우 모든 영역을 작은 영역으로 잘라서 모델에 넣기 때문에 연산 횟수가 많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사진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첫 번째 윈도우와 두 번째 윈도우의 경우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같은 값을 연산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연산을 중복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플립 컨볼루셔널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위에 있는 사진은 일반적인 CNN 구조로 컨볼루션 풀링 구조가 반복되며 풀립 커넥티드를 통해 분류 과정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제 풀립 커넥티드를 빼고 컨브 레이어를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픽셀의 정보를 분류하는 과정이 플립 컨볼루셔널 과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세그멘테이션의 경우 인풋 이미지의 크기와 아웃풋의 이미지 크기가 동일한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픽셀을 분류하기 때문에 이미지의 크기가 변형이 일어난다면 제대로 된 분류가 진행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콤보 레이어의 경우 제로 패딩을 통해 원본 이미지를 동일한 크기를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CNN의 경우 이미지 크기가 줄어들지만 제로 패딩을 통해 콤보 레이어를 통과할수록 원본 이미지가 유지되기 때문에 연산량이 많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운 샘플링과 업 샘플링이 진행됩니다. 다운 샘플링은 CNN에서 많이 사용하는 맥스 플링과 스트라이드 크기를 조정하려 아웃풋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이고, 다음으로는 이제 업 샘플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언플링으로 니얼리스트 네이버와 배드 오브 네일스 방법이 있습니다. 니얼리스트 네이버의 경우 인풋 이미지 주변의 값을 똑같이 동일하게 주어 아웃풋의 크기를 늘리는 방법이고, 배드 오브 네일스의 경우 해당 위치의 값 주변에 0을 채워가지고 아웃풋 이미지의 크기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맥스 언플링으로 맥스 플링 가정의 위치 값들을 기억해 놨다가 그 주변의 값을 0으로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배드 오브 네일스 방법보다 특징 맵의 공간 정보를 기억하게 되어 균형 있게 유지해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맥스 플링 및 플링 레이어를 통해 아웃풋의 크기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제는 스트라이드를 통해 아웃풋의 크기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CNN 레이어의 경우 이미지가 들어가고, 피처 맵의 경우 이제 이미지에서 공간 정보를 소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의 경우 인풋 이미지에서 웨이트 필터를 곱해주게 되어 아웃풋의 크기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2 곱하기 2의 인풋 이미지에서 2 곱하기 2의 트랜스 컨볼루션을 곱하게 되어 최종적으로 3 곱하기 3의 아웃풋 크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복되는 값을 더해줌으로써 필터 맵을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이란 이미지 분류와 이미지 위치 정보가 표시되도록 하는 것을 이제 객체 검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객체
검출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절 프로포셜이란 객체가 있을 법한 위치를 미리 학습을 통해 사전에 표시함으로써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에 비해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리저 프로포셜의 경우 이제 셀렉티브 서치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셀렉티브 서치 방법은 이미지를 픽셀로 나눈 다음 픽셀에 인접해 있는 부분을 통합한 후 픽셀로 구분하고 다시 한번 통합함으로써 객체가 있을 법한 영역을 잘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의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스테이지 디텍터의 대표적으로 욜로 알고리즘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투 스테이지 디텍터로 대표적으로 RCNN 계열의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객체 검출의 경우 이미지 분류와 이미지 위치 정보를 표시해주는 바운딩 박스, 이렇게 두 가지 연산이 진행되게 됩니다. 원스테이지 디텍터의 경우 두 가지 연산이 한 영역에서 진행이 되는 것을 말하며, 투 스테이지 디텍터의 경우 이미지 분류와 위치 정보 연산이 다른 영역에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먼저 투 스테이지 디텍터의 경우 RCNN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입력된 이미지에서 이제 객체가 있을 법한 영역을 추출한 후 이제 CNN 모델을 통해 최종적으로 객체를 분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알고리즘의 단점은 정확도의 경우 높지만 이제 속도 자체가 리저 프로포셜을 2000개 가량 생성하기 때문에 2000개의 리저 프로포셜이 CNN 알고리즘에 들어가기 때문에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도적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이제 패스트 RCNN 알고리즘이 나오게 됩니다. 패스트 RCNN의 경우 RCNN에서 이제 리저 프로포셜을 컨볼루션 레이어 안으로 넣게 되어 CNN 레이어 안에서 이제 리저 프로포셜에 중복되는 경우 값을 공유함으로써 느린 속도를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ROI 풀링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OI 풀링이란 CNN 레이어에서 리저 프로포셜에 해당하는 부분을 연산을 통해 이제 7 곱하기 7 그리드로 생성하여 최종적으로 풀리 커넥트 레이어에서 클래스를 분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패스트 RCNN에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이제 패스터 RCNN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패스터 RCNN의 경우 이제 리저 프로포셜 네트워크라는 RPM을 도입하게 됩니다. RPM의 경우 CNN 레이어 안에서 이제 분류와 이미지의 위치 정보를 한 영역에서 계산을 할 수 있게 네트워크를 구성한 것이고, 여기에 이제 앵커박스라는 개념이 도입되게 됩니다. 앵커박스는 이제 슬라이드 윈도우 안에서 로컬 윈도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경우 가로의 길이보단 세로의 길이가 더 일반적으로 큽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앵커박스를 통해 이 슬라이드 윈도우 이미지가 객체인지 배경인지 분류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제 다음은 이제 실시간 객체 검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욜로 알고리즘입니다. 욜로의 경우 S 곱하기 S 그리드로 이미지를 분할한 후 분할된 이미지에서 비개의 바운딩 박스를 통해 최종적으로 객체를 검출하게 됩니다. 욜로의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원 스테이지 디텍터로 이미지 분류와 이미지 위치 정보를 한 영역에서 계산하기 때문에 속도 자체가 매우 빠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으로 앞에서 설명했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의 경우 분류를 하나의 픽셀에 대해 분류하기 때문에 품성의 경우 각각의 fun선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의 픽셀로 묶음으로써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의 경우 각각의 fun선을 픽셀로 구분하여 분류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알고리즘으로 이제 마스크 RCNN으로 기본적으로 패스트 RCNN과 구조는 같지만 ROI 풀링 대신 이제 ROI 얼라인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위치 정보 같은 경우 ROI 풀링에서 소수점이 발생하게 되면
올림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올림을 하더라도 위치 정보는 크게 변형이 일어나지 않지만 세그멘테이션의 경우 위치가 조금이라도 바뀌게 되면 정확하게 픽셀을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관법을 통해서 ROI 얼라인을 통해 임시의 위치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여 제대로 된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이상으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